자,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뭘 제고하라 그랬어요? 전문성. 자, 그 전문성 제고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전문성을 제고하라. 이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뭐다? 육성입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중개업 그죠? 건전하게 육성하자. 건전하게 뭐다? 육성. 그리고 세 번째가 국민경제 뭐다? 이바지. 자, 그래서 이제 누차 강조하지만 청바지 그러면 안 돼. 자, 국민경제 뭐다? 이바지.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 세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막상 문제가 뜨면 또 틀려본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반드시 기억.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중개업이라는 거. 부동산업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 이것만 주의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 책에는 많이 적혀 있는데 이것은 이 제목만 정확하게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뭐 20페이지 나와 있죠. 전문성 제고 양가리 1번 2번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뭐다? 육성.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민경제 뭐다? 이바지. 이렇게 딱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자, DP 넘기세요.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D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법령의 구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구성? 자, 법령. 자, 법령은 우리가 배운 과목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거죠. 자, 법령이란 것은 그게 이제 거기 책에 보면 5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공인중개사법 그랬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자, 공인중개사법이 법률 이거 알아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나와 있어요. 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령을 달리 표현해서 뭐랍니까? 대통령령. 이걸 줄여서 대령. 더 줄이면 그렇지. 야, 그 정도 척척척 나와야 돼. 그죠? 아주 좋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합격권에 지금 벌써 진입이 돼 있어 지금. 그죠? 시행령이 대통령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뭐라 그랬어요? 국토교통부령.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공인중개사 법령. 공인중개사 법령 그러면 자,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제 이게 공인중개사 법령이에요. 공인중개사 법령 그러면 이 세 가지. 됐죠? 자,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럼 이제 여기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중개사법 제정 목적은 왼쪽에서 몇 가지? 세 가지 했죠. 그 전문성 제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국민경제 뭐다? 이바지 했죠. 그러면 이제 그 시행령 제정 목적하고 시행규칙 제정 목적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제 목적은 다 알아야 돼. 이제 뭐 다른 건 몰라도 목적은 알아야 돼요. 그럼 법도 단계가 있죠. 이 셋 중에서 가장 상위 법률이 뭡니까? 법. 그 다음에 시행령. 가장 하위 법률이 시행규칙이죠. 그러면 이 법에서 중개 관련 사항을 다 규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부를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령 제정 목적은 어디에서 위임된 사항? 법에서 위임된 사항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시행규칙은 가장 하위 법률이기 때문에 법에서 직접 위임받을 수도 있어 없어요? 또 시행령에도 위임받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정 목적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양가로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나와 있어요. 시행령 제정 목적 몇 줄 오세요. 자, 법에서 위임된 사항하고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지문. 다른 건 몰라도 돼. 양가로 2번에서 첫째 줄, 두 번째. 찾았어요? 예.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시행규칙의 제정 목적은 법하고 또 뭐에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목적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법의 제정 목적, 시행령 제정 목적, 시행규칙 제정 목적. 이거 알아야 되고. 또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크게 시험 나올 건 없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 어디가 들어있냐 이런 건 공부하라 그랬죠? 근데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알면 돼. 중요한 거. 그죠? 자, 우리가 앞에서 매수인에게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연도 또 권리관계 이런 거 설명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 확인 설명 내용은 다 어디가 규정되어 있을까? 시행령에 들어있어요? 시행규칙에 들어있어요? 시행령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2번 마지막 줄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확인 설명사항이라고 있어 없어요? 그거 하나는 알아두세요. 자, 확인 설명사항 이것은 어디가 들어있다? 시행령에 들어있어요.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한 거 말하는데 법적 근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중요한 것은 간혹 가다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 확인 설명사항 동그라미 2번 세 번째를 찾았어요? 이건 어디가 규정되어 있다? 시행령. 그러죠? 그럼 복습 한번 할게요. 우리가 이 앞주에 올해도 안 됐어요. 딱 1주 됐는데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배웠거든요. 거래계약서 필요적 인적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계약일, 계약금 이런 거 어디가 규정되어 있어요? 규칙에 들어있어요? 자, 찍었어요? 네, 좋았어요. 자, 여기는 규칙? 시행령 아니에요? 자, 그래서 원래 사람 머리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44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자, 446페이지 2절 밑에다가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갖고 내가 이 앞주에 올해도 안 됐습니다. 이 앞주에 시행령이라고 적어 놓으라고 했어 안 했어? 거기 다 적혀 있죠. 근데 기억력만 없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는 알아두세요. 자, 확인 설명사항하고 거래계약서 무슨 계약서?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런 것은 다 시행령에 들어있다는 거. 이건 다 어디가 들어있다? 시행령. 이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각종 서식들이 있죠. 뭐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 설명서 이런 서식은 다 어디가 있어요? 시행규칙에 있어요. 자, 모든 서식은 법에 규정된 서식은 다 시행규칙에 들어있다.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서식. 서식은 시행규칙에 들어있다는 거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럼 여기서 서식이라는 것은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후단 각종 서식 등 그 단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것만 체크하세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각종 서식, 일반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이런 것은 다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자, 이건 알고 있어야 돼. 다른 건 몰라도 돼요. 모든 거 법적 근거에서 나오는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넓은 의미 법령 그러면 또 두 가지가 더 들어가 있죠. 지방자치단체 뭐가 있어요? 전에 이제 이건 우리가 워낙 뭐 한 바퀴 도신 분들 열심히 해서 다 알 거예요. 우리가 관청에 납부할 수수료 있습니까?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납부, 등록증 재개발 때 수수료 납부 이거 있죠? 그럼 이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따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행정수수료라 그래요. 무슨 수수료? 이 6가지가 있는데 이건 다 조례를 따르게 돼 있고 또 우리가 주택을 중개하면 보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주택 중개 보수 요율 조례를 따르게 돼 있죠? 그러면 주택 중개 보수 요율은 시군구 조례라고 배웠습니까? 시도조례라고 배웠어요? 시도조례. 그러면 행정수수료는? 시군구도 있고 시도도 있고 그래요. 등록신청은 시군구조례, 자격증 재교부는 시도조례. 자, 그래서 이제 6가지 중에서 이건 시도조례도 있고 시군구조례도 있고 그러고 이것은 다 주택중개보수는 시도조례를 따르게 됐어요. 다 그래서 조례를 따라서 이런 법을 따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양가로 4번 동그라미 2번 주택중개보수요율 나와 있습니까? 예, 거기 밑줄 그시고 행정수수 이 두 가지는 조례를 따르게 돼 있어요. 뭘 따른다? 조례.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인 개공은 경공매, 권리분석,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이걸 따라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우리 법령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 시험 범위는 이거 다 들어갑니까? 이거 다 들어갑니다. 이거 다 들어가.
시험 범위 이게 다 들어가고 그 외에 각 관련된 판례까지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공부가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5, 6월 달에 한 바퀴 쭉 한 번 더 돌면 점수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60점만 맞고 싶은데 막 90점 나오니까 미치는 거야. 그렇죠? 지금 안 나와서 미칩니까? 그런 표정이네. 아주 좋았어요. 나중에는 잘 나와서 미칠 수가 있어요. 좋으세요. 그 다음에 법적 성격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법적 성격이라는 것은 어떤 법을 말합니까요? 공인중개사법. 자, 공인중개사법. 이거 법적 성격이 알아야 되는데, 자, 이것은 간혹 가다가 시험에 출제가 돼요. 이것도 뭐 자주는 안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그럼 법을 분류할 때는 우리가 일반법하고 특별법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됩니다. 그럼 둘 중에서 우리 중개사법은 어디로 봐야 돼요? 특별법은 아니고? 둘 다요, 둘 다. 이 일반법하고 특별법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 있잖아요. 중개업에 관해서는 무슨 법? 일반법입니다.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두루 우리 중개사법을 적용받게 되어 있어요. 자, 어디서 중개업을 하든 관계없어요.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두루 우리 중개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중개와 관련해서는 무슨 법? 일반법. 근데 이제 뭐하고 비교했을 때는 민법하고. 자, 민법하고 상법하고 비교하면 우리 중개사법이 어디 들어가? 특별법에 들어갑니다. 자, 일반법은 일반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을 말하고, 특별법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랄지 특정 장소,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자, 민법 같은 건 일반인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잖아요. 중개사법은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에게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한정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그래서 민법이 특별법이야. 그러면 왜 이걸 구별을 해요? 특별법 우선 원칙, 이것 때문에 구별하죠. 그러면 중개사법 규정하고 민법 규정이 서로 저촉되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그럼 어느 법을 따라야 돼? 중개사법인 특별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거 예를 들어볼게요. 민법에서는 쌍방대리 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죠. 그럼 우리 중개사법은 허락이 있어도 돼, 안 돼? 쌍방대리를 못하게 돼 있어. 금지행위입니다. 그러면 두 규정이 서로 저촉되고 있죠? 그러면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어느 법을 따라야 돼? 중개사법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허락이 있어도 쌍방대리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 중개사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나 상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이제 두 가지 말고 있으면 돼. 저촉됐을 때는 중개사법이 우선한다는 거. 또 우리 중개사법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나 상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 이 정도 말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제 민법하고 비교하면 특별법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을 분류할 때는 공법, 사법, 중간법 이렇게도 구분이 되죠? 그럼 우리 중개사법은 셋 중에 어디 들어가? 중간법. 중간법은 무엇의 중간이다? 자, 공법하고 사법의 중간이다. 공법은 누구하고 관계를 규율하고 있어요? 국가하고 개인. 사법은 개인과 개인. 그죠? 그럼 우리가 배운 과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법, 민법이 있죠? 공법이 있고 또 형법 이런 게 다 공법 쪽에 들어갑니다. 이건 강행성이 강하고 임의성이 강합니다.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무슨 형태 법이다? 중간 형태 법이다. 그래서 무슨 법? 중간법. 중간법을 또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 혼합법. 혼합법을 또 달리 표현해서 사회법. 다 같은 개념들이에요. 자, 사회법을 또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그래, 사법의 공법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법의 공법화란 말은 사법적 요소가 공법적 요소로 변해간다 이런 뜻이야. 자, 이런 지문이 떴을 때 뭔 소리인지 알아먹어야 돼. 아, 중간법을 묻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용어가 같은 것은 같이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출제자는 어떤 용어를 쓸지 몰라. 중간법이라 쓸 수도 있고 혼합법이라 쓸 수 있고 사법의 공법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혼합법, 중간법은 열심히 외우는데 사법의 공법화 지문이 딱 떴으니까 이거 뭐지? 그러고 내리 틀려버리면 안 된다고. 그거 맞춰줘야 돼. 다 같은 개념은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법을 분류할 때는 국내법하고 무슨 법? 국제법 이렇게도 분류하죠?
그럼 우리 중개사법은 국내법으로 봐야 돼, 국제법으로 돼? 국내법. 자,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무슨 법?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사법 미국이나 영국에서 효력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만 발생. 국내법이요. 그럼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애국인들의 활동하는 애국인들은 적용되겠어요? 네,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는 다 우리 중개사법이 적용될 수가 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저 거기 23페이지, 24페이지 제목만 몇 줄 그으시면 돼요. 제목만 몇 줄 그으시고 그 제목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밑에 부연 설명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 법적 성격까지 공부를 해봤죠. 그래서 이제 이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가볍게 머릿속에 넣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용어 정의. 자, 용어 정의는 이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계속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 정의는 반드시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용어에서 가장 먼저 나온 용어가 뭡니까? 중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거 뭐요?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뭐가요? 중개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또 용어가 뭡니까?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를 줄여서 뭐라 그래? 개공.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자, 소속공인중개사 또 나옵니까?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소공. 그렇지. 소속공인중개사. 소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중개보조원. 이거 2조에서 나온 정의인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 용어만큼은 법 조문을 그대로 좀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용어가 자주 틀리거든요. 다른 건 안 틀려. 공부하면 이게 자주 틀려. 10월달 돼도 이게 틀려. 다른 건 다 맞은데.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하셔야 돼.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온 게 뭐라 그랬어요? 중개하고 또 중개업. 이 두 가지가 단독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나머지도 나오죠. 나오는데 이제 혼용해서 나올 거고, 단독 문제로 나온 것은 중개하고 중개업. 왜 그러냐면 내용이 많잖아요. 일단은 내용이 많으니까 단독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개 개념부터 정리 들어가는데, 중개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그렇지. 법 몇 조라고 나왔어요? 3조 규정에 한 중개대상물. 이건 이제 줄이면 법정입니다. 법정이라 말은 법률의 규정이다 이 말이에요. 자,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거래, 당사자 간의 뭘 중개합니까? 매매하고 또 교환하고 또 임대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 그 밖의 권리입니다. 그 밖의 권리의 무슨 행위? 득실 변경 행위를 뭐 한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대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 안 들어있어도 관계는 없겠지만 들어있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조문을 그대로 좀 숙지를 해 주세요. 다 머릿속에 넣었죠?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좋아. 그죠? 대답 잘 안 해. 여기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래. 대답 잘해야 돼. 그럼 이제 그대로 해석 들어가면 돼. 법정 중개 대상은 뭐예요? 토지. 또 토지 중개할 수 있고, 건축물 중개할 수 있고,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중개할 수 있죠? 임목은 가능합니다. 광업재단 가능하죠? 공장재단 가능합니까? 자, 이거의 법정 중개 대상물. 그러면 이건 다 중개가 가능한 물건들 맞죠? 그래서 많은 거 맞아요. 그럼 이 속에 자동차 들어있어요? 선박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중개 불가능. 선박 중개할 수 있어요? 안 되죠. 항공기는? 안 돼. 중기는? 안 돼. 중장비 이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금전. 금전 됩니까? 금전 중개할 수 있어? 안 돼. 권리금은? 권리금은 판례에서 안 된다고 나와 있죠? 자, 권리금은 시험에 자주 나와요. 권리금.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6가지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파스니까 1, 2월달, 3, 4월달 공부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 뒷부분도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한번 복습 한번 할게요. 아까 우리가 그 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은 이 중개 대상물하고 같아요, 달라요?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그럼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은 뭔데? 좋아. 자, 이것이 쫙 나와야 되는데, 좋아. 뭔지도 몰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교재 한번 봐볼게요. 매수 신청은 우리가 많이 안 했으니까 안 했는데 그 같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523페이지네. 52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있어요? 자, 맨 위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있죠? 자, 우리는 이제 매수 신청 대리를 많이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이 중개 대상물하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험 지문에 중개 대상물하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은 같다, 이렇게 지문이 뜰 수도 있어요. 같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앞, 뒤, 좌우 연결이 돼야지 점수가 나와요. 제대로 점수가 나오려면. 됐어요? 예. 그죠? 그러면 다시 복습 한번 할게요. 우리가 저 뒤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배웠죠? 그러면 이 중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들은 어떤 거? 토지하고 건축물. 또 있어요? 예, 토지 건축물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것이 이제 머릿속에 착착착 나와야 돼. 이게 이제 안 나와버리면 점수가 잘 안 나오겠죠. 예, 뭐 단원별 문제가 나오면 그냥 맞힐 수가 있는데 이 혼용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나와버리면 이제 또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정도 쫙 공부가 돼야 돼. 점 범위가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해줘야 돼. 그렇죠? 근데 지금은 잘 안 될 거예요. 공부가 조금 덜 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식도 모아야 되고, 그래서 특강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강도 열심히 들어주세요. 전 범위를 한 번에 아울러 줄 수 있는 것이 특강이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맨 밑에 두 줄만 밑줄 그시면 되겠고, 25페이지. 법 3조 규정이 중개되면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책, 임목, 광업재단, 공장. 나와 있어요? 자, D표에 넣고 칠보면 돼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거래 당사자란 것은, 자, 갑하고 을을 말합니다. 자, 매매 같으면은 누구하고 누구?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거래 당사자. 교환은 교환 당사자 쌍방이라래. 교환 당사자 쌍방, 이거 거래 당사자. 임대차는 임대인하고 임차인. 자,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자하고. 그럼 어떤 쪽이 설정자예요? 을이 설정자요? 갑이 설정자요. 전세를 내준 사람이 설정자, 들어간 사람이 전세권자. 또 아니 이게 처음 공부하신 분은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 있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처음 공부하신 분은 그래, 어떤 쪽이 설정자인지 몰라. 됐어요? 전세를 내준 사람이 설정자요, 들어간 사람이 전세권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래 당사자 개념 끝났고, 그럼 뭘 중개한다 그랬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란 것은 사고 파는 거고, 교환은 물건 바꾸는 거고, 임대차는 유상으로 빌려주고 빌려 쓰는 걸 말하죠. 개념 끝.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공부해야 돼요. 무슨 권리? 이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밖의 권리입니다. 그러면 그 밖의 권리가 민법상 권리들을 말하죠. 그럼 모든 권리를 다 중개할 수 있어요? 중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그럼 어떤 것이 중개할 수 있고 어떤 것이 없는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개할 수 없는 권리를 중개한다고 하고 있으면 옆에서 뭐랍니까? 웃기다래, 웃기다. 그래서 자, 중개할 수 있는 권리가 뭐고 없는 권리가 뭐냐,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중개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어요? 자, 소유권 가능합니까? 네, 소유권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은 가능합니까? 지역권은 가능합니다. 전세권은 가능합니다.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영위물권은 셋 다. 자, 설정만 가능합니까? 설정 이전 다 가능합니까? 설정 이전 다 가능합니다. 이 득이란 말이 설정. 그렇죠? 실이 소멸. 자, 변경이 뭐라 했어요? 이전 또는 변경. 자, 그래서 이제 뭐 소멸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일단은 지상권 설정하고 지상권 이전, 지역권 설정하고 지역권 이전, 전세권 설정하고 전세권 이전. 이걸 다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영위물권은 설정 이전 다 가능합니다. 설정도 중개할 수 있고 뭣도 중개할 수 있다? 이전도 중개할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고. 그럼 담보물권이 이제 문제예요. 담보물권 중에서 저당은 중개할 수 있는 권리요, 없는 권리요? 있습니다. 어디에서? 판례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판례 내용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판례 내용도 알아야 되니까 그냥 한번 들어봐. 결론만 알지 말고. 결론은 뭐 저당은 중개할 수 있다는 게 결론이고, 그죠? 그럼 칠판 보세요. 저당이 뭐요? 자, 을로부터 돈을 얼마를 빌렸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1억. 그럼 개공이, 자, 그러면 이 돈을 1억씩 빌려주면서 이 건물에 저당 설정하겠죠. 그래서 이제 판례에서 뭐라냐면 개공이 금전 소비 대차는 중개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돈 빌려주고 빌린 행위를 금전 소비 대차를 해. 그럼 이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아까 금전은 중개 대상이 된다고 해서 안 돼서 안 돼. 그러면 이제 그건 안 되지만 이 사람이 돈 빌려주면서 그냥 빌려주겠어요? 이 건물에 저당 잡겠어요? 이거의 부수에서, 돈 빌리는 것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는 저당권 설정 행위는 중개할 수가 있다. 이게 판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이 금전 소비 대차 자체는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전 소비 대차에서 부수에서 저당권 설정 행위. 그러면 결론은 뭘 묻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을 묻는 거잖아요. 그걸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판례. 그래서 이제 저당은 중개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 이해됐어요? 또 하나. 자, 그러면 담보 중에서 유치권도 있고 질권도 있죠? 네. 자, 유치권부터 들어갑니다. 유치권은 중개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자, 설정은 안 되고 이전만 된다고 배웠죠? 네. 됐죠? 그러면 설정은 왜 안 돼?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설정이 안 되는 이유는 법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치권은 무슨 담보물권이다? 법정이란 말은 법의 규정에서 담보가 설정된다 이 뜻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전은 된다고 보는 거에 판례예요. 이제 판례도 설명할게요. 오늘은 3, 4월 때는 판례를 이야기 안 했는데, 자, 왜 유치권이 되는가 잘 생각해봐. 설정은 왜 안 되는가? 법정 담보니까. 왜 안 돼요? 법정 담보니까. 그럼 이제 유치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도급계약 예를 들어볼게요. 이 사람이 건물 한 채 지어달라고 맡겼어요. 그럼 맡기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맡은 사람을. 그럼 건물 지어주면 1억을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도급도 계약이거든요. 근데 이 건물 다 지었고 돌려주려니까 돈을 줘, 안 줘? 그럼 이 건물 돌려주면 담보가 없잖아요. 1억 받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러면 설정은 방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법정 담보니까. 자, 보세요. 둘이 유치권 설정하자 말 한마디 안 하더라도 당연히 돈을 안 주면 이 물건을 잡을 권리가 있어 없어? 있어요. 민법에 의해서 인정이 돼. 그러면 합의를 해야지 개공이 둘이 소개를 해서 중개를 하죠. 그죠? 그럼 법에 의해서 인정돼 버리니까 끼어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유추가 돼요. 지상권은 합의해서 지상권이 설정되죠? 네. 근데 법정 지상권이라고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법정 지상권은 설정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안 돼. 결론이 그거야. 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설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 그럼 이전은? 이것도 됩니다. 법정 저당권 마찬가지. 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설정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치권을 다시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유치권 이전은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된다. 이게 판례거든요. 그럼 판례 내용을 설명할게요. 간혹가다 판례 내용도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지문으로. 그죠? 이게 판례 내용을 알아야 돼. 자, 판례에서 뭐라 그랬냐면 유치권이란 말은 이 물건을 잡고 있는 권리 자체가 유치권이죠. 그럼 유치권만 단독으로 제3자에게 이전할 수는 없어. 이전이 안 돼. 그러니까 중개가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판례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이 돈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뭐요?
채권이죠, 채권. 피담보 채권. 그럼 채권 양도란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병에게 채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근데 이 사람이 병이 채권만 이전받으면 1억만 받을 권리만 이전받으면 담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담보도 같이 이전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판례에서 뭐냐면 피담보 채권하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건물 이게 뭐요? 목적물이잖아요. 목적물하고 이 목적물을 잡고 있는 권리가 뭐요? 유치권이잖아요. 이걸 같이 이전하면 유치권도 이전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판례야. 그러니까 유치권만 단독으로 이전은 안 돼. 근데 채권하고 목적물하고 유치권을 같이 이전하면 이전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병을 모른다라면 개공이 병을 소개해서 유치권 이전 받을 사람 소개해서 유치권 이전을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치권은 설정은 안 되고 무엇은 된다? 그러면 출제자가 유치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 해야 돼.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것들이에요. 설정은 안 되고 이전은 되잖아요. 그럼 유치권 되냐면 된다고 해야 돼. 아주 좋았어요. 그 다음에 질권은 왜? 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다. 자, 개공이 지급하는 것은 동산이에요, 부동산? 부동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둘은 약정담보라고 하거든요. 합의해서 계약이 담보가 설정되는데 그래도 안 돼. 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 그래서 이 담보 중에서 저당은 되고 질권은 안 되고 유치권은 되는데 설정은 안 되고 이전만 됩니다. 됐어요? 이제 추가로 알아둘 권리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한번 적어 드릴게요.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요. 여기 어디를 보고 있으면 돼요? 전판. 자, 위에도 우리가 이제 알아둘 권리들이 있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분묘 기지권. 분묘 기지권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럼 분묘 기지권은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요, 안 되는 권리요? 안 되는 권리입니다. 좋았어요. 설정 이전 다 안 돼. 그 다음에 점유권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됩니다. 이건 끼어들 수도 없고 점유를 떠나면 점유권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이전성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볼 것이 자, 임차권 있죠. 채권 중에서 임차권. 임차권은 가능합니까? 네, 설정 이전 다 가능합니다. 임차권은 설정 이전 다 가능한 권리고.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둘 것이 지적재산권 있죠. 지적재산권이 뭐요? 지적재산권 달리 표현해서 무체재산권 그래요. 자, 정신적 재산권을 말하죠. 뭐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뭐 이런 걸 말해. 그러면 이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정신적 산물은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정신적 산물은. 자, 그 다음에 또 알아둘 것이 뭐가 있어요? 환매권. 환매권 있죠? 자, 환매권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환매권 행사는 안 된다고 해줘야 되고 무엇은 가능하다? 이전만 가능합니다. 자, 등기된 환매권은 이전성이 있어 없어? 있어요. 등기된 환매권. 등기된 환매권. 등기된 환매권은 이전성이 있어. 그래서 환매권은 된다 안 된다?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것들이에요.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자, 이런 권리들 추가로 또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거기 책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밑줄 그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양가로 3번을 밑줄 그으셔야 되는데 양가로 3번에 보면 그 동그라미 2번 그 밖의 권리 있어요? 세 번째 줄 밑줄 그으면 돼요. 부동산의 권리는 소유권 되는 권리들이요. 영익물권에서 지상, 지역, 전세권 된다고 나와 있죠. 담보물권에서 저당은 된다고 나와 있죠. 유치권도 이전이 되니까 된다고 나와 있죠. 뭐가 없어? 질권. 질권은 왜 안 되니까. 됐어요? 그리고 환매권도 이전이 된다고 했으니까 나와 있죠. 임차권은 설정 이전 다 되니까 나와 있고, 그런 채권도 되는 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4번의 두 번째 줄 후단 무슨 환매권? 거기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등기된 환매권은 이전성이 있으므로 득실 변경 행위에 포함된다. 그 말은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다. 등기된 환매권은 이전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왜? 등기를 이전하면 되거든. 뭘 이전하면 돼? 등기. 그래서 이전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오복권 점유권 동그라미 점유권.
점유권은 방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어. 이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6번의 후단에 보면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닌 영업권하고 어업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야.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후단에 상속 동그라미. 상속은 왜 안 되겠어요? 법률 규정. 무슨 규정? 법의 규정에서 성사되는 것을 끼어들 수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안 돼.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첫째 줄 법정지상권은 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법정지상권 아까 무엇은 안 된다고 했어요? 설정. 근데 이전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문이 그 설정에 걸려서 그래요. 법정지상권 분묘기준 설정과 같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설정에 걸리는 거요. 이전은 됩니다. 거기 지문에서는 설정하고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나오는 거고 분묘기준권은 무조건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끝. 그래서 이제 그 밖의 권리가 가장 중요하고 되는 권리, 안 되는 권리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해 주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뭐 하는 것이 중개다? 알선. 그럼 알선이 뭐예요? 소개하는 거. 그럼 여러분 교재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첫째 줄에? 들어 힘을 써준대. 뭔 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팍팍 써준다. 자, 하여튼 알선이 연결해주는 행위죠. 연결해주는 행위 알선인데 이제 알선 중개 이제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혼용에 쓰고 있는데 자 연결해주는 행위 알선이야. 이제 중개라는 것은 물건을 알선해준 거. 뭘 알선해준 거? 물건. 그럼 이제 연습할게요. 중개 개념 배웠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물건을 알선한 것이 중개라고 했죠. 그죠? 그럼 금전을 알선한 것은 중개요, 아니야? 왜?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사람 소개하는 것. 왜? 물건이 아니니까. 그럼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은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토지 개발에 관한 상담. 중개다 아니다? 중개다. 좋아. 다 아니다는데 혼자만 중개다. 좋았어요. 중개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토지는 중개 대상물이 맞죠. 근데 뭐가 아니에요? 상담은 알선이 아니야. 고민 해결해서 조언해 주는 것이지 알선이 아니야. 그러니까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결국 두 가지. 뭘 알선한 것이 중개다? 물건을 알선해 준 것이 중개다. 법정 중개 대상물을 알선한 것이 중개다. 그죠? 근데 상담 같은 경우는 물건은 맞더라도 알선이 아니야. 소개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알선한 것이 중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중개는 여러 번 해야 중개입니까? 한 번만 해도 중개요? 한 번만 해도 중개요. 중개업하고 구별해야 돼. 중개는 한 번만 알선해도 중개. 그러면 중개는 보수를 받아야만이 중개입니까? 보수를 받지 않아도 중개? 받지 않아도 중개입니다. 그죠? 알선만 하면 중개. 보수 받으란 말 없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건 다 중개업하고 구별되는 개념들이고.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법적 성질이 나왔죠. 중개행위 법적 성질. 이 중개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사실행위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법률행위라고 해석해야 돼요. 사실행위입니다. 중개행위는 사실행위. 무슨 행위? 자, 그러면 여기서 법률행위는 누구 하고 있어요? 자, 갑하고 을하고 이 거래계약은 법률행위예요, 사실행위? 갑하고 을하고 하는 거래계약은 법률행위다, 사실행위? 법률행위요. 그럼 법률행위 대표적인 종류가 뭐요? 계약이잖아, 계약. 계약은 다 법률행위들이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 거. 됐어요? 그러면 이 중개행위는 둘이 법률행위 하도록 연결해주는 행위죠. 그래서 사실행위야.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맺는 계약을 우리가 무슨 계약이라 그래? 중개계약. 그럼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까? 사실행위입니까? 예? 봐. 금세 흔들려 불잖아요. 공부가 제대로 안 됐다는 소리잖아요. 야, 여기. 법률행위랍니다. 계약이니까. 계약이니까 법률행위래. 나도 처음 알았는데 그런데요. 맞아요? 예, 맞아요. 계약은 다 법률행위. 봐보세요. 이 사람 중개 좀 해주세요. 의사표시 있어 없어? 있어요. 해주겠다. 승낙 의사표시 있죠? 합치된 게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중개계약도 법률행위, 거래계약도 법률행위. 그러면 중개행위는
사실행. 우리는 이제 이거 공부하고 있잖아요. 중개행위. 이건 법률행위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자주 틀려버리면 안 돼. 시험 문제 나오면 맨날 틀려.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달리 틀린 게 아니야. 이 중개행위는 사실행위, 계약들은 다 법률행위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중개행위, 지금 우리는 이거 배우고 있어요. 중개행위는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행위, 사자로서 행위입니까? 대리 행위입니까? 독자적 행위예요. 독자적 행위예요. 개공이 나름대로 전문 지식 가지고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자도 아니고 대리 행위도 아니에요. 무슨 행위? 독자적 행위. 그 다음에 하나 더. 몇 개 더? 하나 더. 하나 더. 둘이 법률행위 하도록 사전에 도와주고 있죠. 이걸 사전적, 보조적 준비행위다. 이제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이거 몇 줄 안 되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고 중요한 거요. 그 양가리 2번 법적 성질 나와 있어요? 그거 중요하다고. 그 첫째 줄 후단 두 번째 줄 사실행위 번호를 매기세요. 1번. 그 다음에 마지막 제줄 독자적 자기 업무, 독자적 행위 몇 번? 2번. 그럼 3번은 없죠? 사전적 보조적 준비행위다.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판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만 그 법적 성격 그 판례도 사실행위로 나왔네. 그건 읽어보시고. 됐어요? 방금 했으니까. 네, 2번 판례. 그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저 뒤에도 나오지만 2번 판례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판례는 지문을 그대로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왜? 판례는 출제에다가 지문을 바꿀 수가 없어요. 문장을 띄우면 그대로 띄워. 우리가 법은 문장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출제자들이. 근데 판례는 지문을 그대로 띄우지 문장을 바꾸질 않아. 이게 익혀두셔야 돼. 그래서 2번 판례 한번 보세요. 중개행위냐 아니냐 애매모호한 것들 있잖아요. 이제 판례.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 보호를 목적에 둔 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중개업자, 요즘은 개공이죠. 개공이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개공 후 주관적 의사에 결정할 것이 아니라 주관적 의사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그럼 뭘로 결정한다고 했어요? 객관적 동그라미,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 지문 주관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온 지문이요. 기준 판례. 중개행위냐 아니냐 기준 판례. 그래서 이제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그 지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도 간혹가다 출제가 돼요. 자,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따른 중개도 이 법상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보통 우리가 의뢰를 받을 때 양쪽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중개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한쪽으로부터 의뢰받아서 중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그럼 그것도 중개행위에 보느냐 이 문제예요. 본다고 나왔어요? 안 본다고 했어요? 본다고 나와 있어요. 그 세 줄. 개공은 거래 당사 쌍방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야만 한 것이 아니라 일방 동그라미. 일방 당사자 의뢰에 의해서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알선한 경우도 포함이 된다. 이게 쌍방으로부터 의뢰를 받든 일방으로부터 의뢰를 받든 중개 행위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문들 판례 지문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뭔 뜻이? 주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자, 28페이지 참고사항이 있습니까? 그 도표를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도표는 중개하고 다른 개념하고 구별 개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중개하고 비슷비슷한 개념들 이것까지 공부를 해야만이 중개 개념이 끝납니다. 오른쪽 도표까지 다 해야지. 그죠? 그럼 중개하고 구별 개념은 3, 4월 달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할 거예요. 지금은. 자, 그러면 이것을 공부하는 방법은 공통점하고 뭘 공부해야 돼?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럼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뭐냐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겠어요? 외워야 되겠어?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해를 하려면 뭘 알아야 돼? 개념을 알아야 돼. 개념.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방법은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공통점 차이점은 그냥 스스로 도출이 돼요. 개념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중개하고 구별 개념이 나와 있습니까? 중개하고 구별 개념 나와 있죠? 자, 가장 먼저 뭐가 나와요? 중개와 대리. 자, 또
중개와 위임. 또 중개와 고용. 또 중개와 현상한 거. 그건 좀 미루고. 또 중개와 도급. 도급 이제 중개하고 현상한 거. 자, 이렇게 이 구별 개념을 또 알고 있어야 돼. 공통점, 차이점. 뭐 자주는 안 나오는데 2, 3년마다 꼭꼭 한 번씩 출제가 돼요. 이건 또 2,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됐어요? 그럼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공통점, 차이점 도출하려면 중개 개념 알아야 되고 대리 개념 알아야 되고 이인 개념 알아야 되고 고용.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쉽게 나와요. 근데 중개는 방금 우리가 1시간 내내 했어 안 했어? 했어. 중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중개라는 것은 물건을 뭐 해주는 거? 알선해 준 거 중개 개념이다. 중개 개념 끝. 되게 쉽죠? 중개 개념 끝났어. 자, 그러면 대리 개념. 대리가 뭐요? 이제 민법에서 수없이 배우잖아요. 틈만 나면 민법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 대리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시죠. 대리. 예? 대리. 자, 대리란 것은 대리 개념 잡습니다. 자, 대리권을 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본인. 자, 그럼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람 대리인죠? 그럼 대리권을 누가 부여받았을까? 을이 부여받으면 좋은데 어차피 지금 뭐하고 비교를 해야 돼? 중개하고. 그럼 개공이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해야지 비슷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공이 대리권을 부여받았어요. 그럼 누구 대리인이요? 가부 대리인이잖아요. 이제 팔아달라고 대리권에서 매도인 자격을 갖고 있죠? 그러면 상대방 찾아갖고 팔아줘, 안 팔아줘? 팔아. 이걸 대리 행위. 그럼 법률 효과는 직접 누구에게 나타나? 본인에게 나타나. 이게 대리 개념이에요. 법률 효과. 법률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나타난 거죠. 자, 이게 대리 개념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뭡니까? 공통점하고 뭘 공부해야 돼? 차이점. 자, 공통점은 딱 그림 보면 안 나와요? 그림 보면 나오죠? 그래도 안 나와? 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한번 들으면 이제 나와. 중개하고 대리. 한번 적어볼게요. 자, 공통점은 이 개공은 중개는 둘 간에 이루어진 것을 무슨 계약? 거래계약 체결한 것을 도와주고 있죠? 거래계약 체결을 보조하는 거. 자, 여기도 개공이자 대리인이 둘 간에 계약 연결해줘 안 해줘? 해주죠. 이것도 거래계약 체결을 뭐 해준다? 보조해준다. 이게 공통점이야. 그래서 여러분 교재도 거래계약 체결을 보조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자, 이게 공통점이에요. 자, 차이점은 딱 보이네 이제. 딱 보이죠? 중개에서 개공은 거래 당사자입니까? 제3자입니까? 제3자잖아요. 가바고 우리 계약 당사자고 제3자잖아요. 근데 이 대리에서 개공이자 대리인은 매도인 자격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거래 당사자야. 거래 당사자죠. 즉 계약 당사자야. 거래 당사자 지위를 갖고 있고. 이 차이점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중개는 방금 우리가 배울 때 법률행위라고 배웠어요? 사실행위라고? 사실행위라고 배우잖아요. 사실행위. 중개 자체는 사실행위. 그렇죠? 근데 왜 법률행위라고 쓰고 있어? 아주 좋아. 사실행위. 사실행위. 근데 대리는 직접 계약 당사자로서 법률행위에 관여했어 안 했어? 했어.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지금 칠판에 적힌 단어를 자, 삼자란 단어, 거래 당사자란 단어, 사실행위란 단어, 법률행위란 단어 이런 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쳐놓는 게 좋겠죠? 확실하게 단어가 쭉쭉 나올 수 있도록. 안 나와도 관계없는데 나온 게 더 좋아요. 됐어요? 좋아.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구별 개념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위임. 그럼 위임도 개념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위임 개념을 알아야만이 공통점 차이점이 도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위임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셔. 내가 처음 한 게 아니야. 이거 해줬어요. 위임은 내가 해줬어요. 위임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셔. 좋아.
뭐야? 위임 개념. 자. 사무 처리를 뭐 한 거? 맡기는 거. 사무 처리를 뭐 하는 거? 위탁.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것을 위임이라 그래요. 사무 처리를 뭐고? 위탁. 그러면 맡기는 사람을 뭐라 그래? 위민. 또 위탁인 그런 거 봐봐. 맡은 사람을 수임인. 자, 수임인이란 개념도 간혹가다 나오잖아요. 알아야 돼. 위임에서 나와, 위임. 자, 일을 맡기는 사람을 뭐라 그래? 위민. 맡은 사람을 수임인. 자, 이게 사무처리 위탁하는 거. 맡기는 사람보다 위임이. 맡은 사람보다 수임. 그러면 사무처리가 뭐예요? 사무처리가 뭐냐고. 이제 사무처리 개념이 이 건물 하나 있고 사무처리 개념이 상당히 범위가 넓어. 자,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물건을 이 건물 한 채를 팔아달라고 맡길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건을 팔아주세요, 을에게 대신 맡아서 팔아달라고 맡길 수도 있고.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서류를 정리해달라고, 장부를 정리해달라고 맡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가게를 봐달라고 맡길 수도 있고. 이 사무처리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한 것들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일을 맡아서 물건을 팔아달라고 맡았으면 제3자에게 팔아줄 거 아니에요. 그걸 수임 사무라 그래. 이 사람이 하는 사무는 법률행위 형태로 이루어져. 이건 법률행위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고. 왜 법률행위요? 아까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계약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맡아서 팔아줄 거 아니에요. 법률행위 형태로 수임 사무가 이루어지고, 장부를 정리해달라고 하면 이건 사실행위 형태로 수임 사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수임 사무는 법률행위 형태도 있고 사실행위 형태도 있고 그래요. 자, 이제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공통점은 우리가 여러 번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실무 쪽에서도 한번 나왔고, 위임하고 중개 공통점, 차이점. 그래서 공통점은 몇 번 나왔는데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자, 공통점. 책을 봐야 알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공통점. 성관주의예요. 성관주의. 줄여서 성관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성관주의. 그러면 이 성관주의라는 것은 주의 의무를 다하라는 소리죠. 뭘 다하라? 그러면 수임인은 일을 맡았으면 대충 일 처리해야 돼요? 주의를 가지고 처리해야 돼요? 주의를 가지고 처리해야죠. 그러면 개공도 일을 맡았으면 물건에 하자가 있냐 없냐 주의를 가지고 조사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성관주의. 이건 공통점. 됐어요? 자, 차이점 한번 짚어봐요. 중개는 우리가 중개해주고 보통 중개 보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받죠. 받죠. 물론 안 받고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럼 원칙이 뭐다? 유상이 원칙. 근데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야. 이거 차이. 물론 위임도 돈 주면 일 해주겠다. 일 처리해 주겠다. 유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계약이니까. 그런데 원칙론으로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다 이 말이고. 됐어요? 또 하나 차이. 중개는 반드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안 해. 자, 근데 위임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맡겨야 돼. 그래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이거 차이. 자,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그래서 유상하고 무상, 신뢰관계 기초로 하지 않는다, 기초로 한다. 이거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별 개념, 고용 있습니까? 그럼 고용도 개념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공통점, 차이점이 그냥 도출이 된다고 했죠? 그럼 고용이 뭐예요, 고용? 고용. 고용 계약. 이것도 계약이에요. 근로계약 있잖아요. 우리 일해 줄 테니까 월급 얼마씩 달라. 알았다. 그러면 이 사장을 뭐라 그래요? 사용자. 여기는 노무자. 고용주가 되고 근로자가 됩니다. 자, 이제 다 뭐 같은 개념들인데 이 고용 계약이에요. 계약. 일해 주니까 돈 얼마 달라? 월급 얼마 달라? 이렇게 고용 계약인데 그러면 공통점이 뭐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공통점. 자, 여기서 일해 주면 돈 나와 안 나와?
개공도 일해주면 돈 나와 안 나와? 이게 공통점이야. 그러니까 지금 뭘 제공하면? 아니 노무를 제공하면은 뭐가 지급된다? 보수가 지급된다. 이게 공통점이야. 일해주면 돈 나온다는 게 공통점. 됐어요? 자 그러면 차이점을 잘 생각을 해봐. 중개는 일이 끝나야만이 돈이 나옵니까? 끝나지 않아도 나옵니까? 끝나야지. 중개하다 말면 누가 돈 줘? 안 주잖아요. 일이 완성돼야만이 중개 보수가 나와요. 근데 고용 생각을 해봐. 고용은 일이 끝나야지 돈 나옵니까? 자, 한 달 지나면 월급 나와 안 나와? 나와. 이거 차이점. 이건 완성돼야 보수가 나오고 완성되지 않아도 나오고. 또 하나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방금 공부했잖아요. 아 이건 이제 하얀 불필로 써야 되는데. 자, 방금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중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자로서 행위를 했어요. 독자적 행위를. 그럼 의뢰인이 시킨 대로 해 안 해? 안 해. 그러죠? 그러니까 의뢰인이 지시한 대로 노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독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고용 잘 봐봐. 고용은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면 뭐냐? 잘려. 그렇죠? 자, 좋았어요. 자, 잘리잖아요. 뭐냐 그러면 잘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호흡이 안 맞아. 자, 내가 이건 처음 한 얘기거든. 근데 어제는 바로 잘려 이렇게 나오던데. 그죠? 처음 한 얘기도 아직 호흡이 안 맞아. 자, 하여튼 그래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그렇게 나와 있어요. 노무 제공하면 보수 지급한다는 공통점. 그렇죠? 중개는 완성이 목적이다 말은 완성이 돼야 돈 나온다고. 그렇죠? 의뢰인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다. 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고용은 일을 무관하게 일을 결과에 무관하다는 말. 그다음에 지시에 노무를 제공한다. 지시대로 노무를 제공해야 된다. 뭐 다 같은 개념들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돼서 자,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도급을 먼저 할게요. 도급은 아까 우리가 유치권 할 때 한번 개념을 적어 드렸죠. 네. 도급이 뭐요? 자, 건물 한 채 지어주면 돈을 얼마 주겠다. 계약이죠, 이것도. 네. 계약입니다. 아까 얼마 주기로 했어요, 유치권에서? 1억. 자, 이렇게 계약하는 걸 말해요. 도급 계약. 그럼 공통점이 뭐였어요? 딱 보니까 나오네, 공통점. 아니, 공통점. 이 사람이 건물 지어줘야만이 돈 나오겠죠. 개공도 일 끝내줘야 돈 나오겠죠. 일 완성이 이 보수를 지급한다. 이게 공통점이야. 일 완성이 뭘 지급한다? 보수를 지급한다. 이게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도급하고 중개 차이점 뭐냐? 봐보세요. 자, 중개에서 개공은 일 완성 의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일 완성 의무는 없어요. 완성의 의무는 없어요. 자, 완성하고 싶어도, 즉 계약하고 싶어도 능력 없으면 못하는 거죠. 네. 근데 도급에서 수급인 있어요? 수급인? 네. 수급인 있잖아요. 일을 맡은 사람. 그러면 저 사람 건물 지어주기로 했으면 끝내줘야 돼, 안 끝내줘? 네. 완성 의무가 있다. 차이점. 됐어요? 네. 그러면 중개에서 의뢰인. 중개에서 누구? 의뢰인은 저 갑이죠, 갑. 저 칠판에서. 그럼 A가 을을 소개해줬어. 그럼 을하고 반드시 계약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뭐 돈 많이 줘도 안 팔아도 돼요. 수령 의무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도급에서 도급인은 일을 맡긴 사람이죠. 그러면 을이 건물을 다 지어줬어. 그러면 저 건물 수령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수령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차이점이 되죠? 아, 도급인은 우리 건물 지어주면 수령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건물 수령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령할 의무가 있어. 차이점.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건물을 지어놓기는 놨는데 하자가 발생을 했네. 그러면 수령 의무 있어요? 건물을 지어놓는데 하자가 발생했다고. 그래도 수령 의무 있어? 있어요. 대신 하자에 따라서 뭐만? 보수만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아까 얼마 주기로 계약했어요? 1억. 1억 못 주겠다. 7천만 주겠다.
이렇게 보수를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이해되셨어요? 그걸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하고 도급 공통점 차이점. 어려운 거 없죠? 좋아.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고 가볍게 봐주세요. 이제 마지막 하나. 중개하고 뭐가 있어요? 현상 광고. 현상 광고 뭐예요? 신문이나 뭐 이런 데 광고 나간 거 있잖아요. 어떤 광고 봤어요? 광고. 광고 무슨 광고 봤어? 뭘 찾는다고? 개 찾는다고? 개 찾으면 얼마 준다고 광고 나왔어? 뭐 그런 게 현상 광고죠. 그렇죠. 심지어는 뭐 이런 거 광고도 보잖아. 배우자를 찾습니다. 용서해 줄 테니까 빨리 떨어지는. 아주 좋았어요. 네, 현상 광고인데 그러면 공통점이 뭐냐? 찾아줘야 돈 나오겠죠. 일 완성이 보수 지급. 도급하고 똑같죠. 일 완성이 보수 지급. 차이점은 현상 광고는 청약할 때 반드시 광고 형태로 만들어가. 청약할 때 반드시 무슨 형태? 광고형. 중개는 그렇지 않고. 이 차이점. 또 우리가 중개계약은 요물계약이라 그랬어요. 낙성계약 그랬어요. 낙성계약. 의사표시만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되죠. 낙성. 근데 현상 광고는 요물계약입니다. 찾아와야 돼. 승낙이야. 요물계약. 이런 게 차이점이. 그래서 거기 나와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현상 광고까지 공부를 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별 개념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개 구별 개념까지 공부를 했어요. 좀 쉬었다가 중개 유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휴식 같습니다.